네, 8월 19일 목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틀을 가지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져서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정말 조금만 나오겠다 했는데 어제 상승폭보다 더 많은 하락폭을 지금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바닥이 도대체 어딜지 더 내려가는 건 그렇죠. 아닐지 우려감이 드는데 매니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일단은 뭐 지수 저점은 어저께 어느 정도 확인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뭐 한 3,110포인트 정도, 네.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제 추세가 1,020선이 깨지면서 네. 좀 뒤로 밀려났거든요. 근데 그쵸. 1,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이제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아주 이쁘게 반등에 이제 성공을 할 때 1,000포인트가 살짝 깨졌다가 V자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막판까지 이제 괜찮은 좀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큰 고비는 좀 넘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양대 지수가 다 1%가 넘는 낙폭이 네.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사실 이제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테이퍼링 이슈, 이거 여러분들 정말 좀 지겹도록 많이 들어온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새롭게 불거진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연준 위원들이 실제로 이제 테이퍼링, 특히 연내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이제 모두가 좀 이제 동의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기류, 그게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당장 뭐 이번 달부터 할지 다음 달부터 할지 아니면 12월 달에 할지 네.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테이퍼링이 개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고, 미국 장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부터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장 초반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나오는 듯 하다가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또 급등을 하고, 특히나 이게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에서는 또 막 미사일 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락 종목도 상당히 좀 많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우려시키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정말 일부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쏠려 있잖아요. 그쵸. 이게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장이 좋으면은 아주 빠르게 순환매가 되면서 뭐 기술주도 올라가고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겠는데,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몇몇 종목들만 딱 찍어놓고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어저께 신흥SC 상한가 같고 오늘 네. 첨보라는 종목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같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만 딱 찍어놓고 그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구간에서 적어도 오늘 시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11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이 저점의 지지력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좀 내리다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시장이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어떤 모멘텀이 생겨야 우리 시장이 좀 오를만 한지를 모르겠거든요. 딱 그 표현이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 때문에 주가가 막 그러니까요. 올라가요. 근데 네네. 지금은 정반대로 악재. 야, 이게 무슨 악재야.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미사일 쏜다라는 거 시장 좋을 때는 아예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요. 근데 중국이 개장을 하고 막 장이 빠지기 시작하고 북한이 미사일 쏜다 이래버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악재로 부각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2분기 그쵸. 실적 시즌 이제 다 끝났고 새로운 이제 하반기, 어찌 보면 실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하반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다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대내적인 변수들이 너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게 좀 우선이다.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고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작은 호재에도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분명히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거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좀 그만 찍고 바닥에서 좀 멀어지는 시기가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첨보가 오늘 그렇죠. 두 자릿수 이상 급등 보여주었었고 네. 지금도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조정을 보이고 나서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이기도 하단 말이죠, 개별주가. 맞아요. 이 첨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특히나 지금 시장은 그나마 2차 전지 종목만이 거의 살아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맞아요. 정도로
사실 이틀 전에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상당히 급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또 기회다. 조정을 좀 받으면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가를 두고 대응을 네.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너무 또 급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도 모든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차별화가 정말 좀 심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해요. 그죠. 어저께는 거의 신흥 SEC하고 코스모 화학 혼자만 급등을 했어요. 어제 신흥 SEC도 장중에 제가 방송 중에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막판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수급이 쏠리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네. 오늘도 조금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바통을 이어봐서 오늘은 첨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첨보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쏠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몇몇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쵸. 순환매도 조금 돼야 되고 섹터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다만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또 조정받은 기업, 그 중에서 특히 저는 뭐 LNF가 네. 가장 이제 좀 가격 매력이 좀 돋보이는 기업이고요. 대주전자재료, LNF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보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좀 빠르게 질문 네. 하나만 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손절을 잘 못하겠어요. 언젠가 그렇죠. 급등 한번 나오겠지 하면서 네. 좀 손실을 키우는 편이 있는데 이럴 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절하는 게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가장 좀 힘든 거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고 네. 있으면 내 종목도 언젠가는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300개, 2,400개 종목 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물론 사실. 이제 아주 자잘한 이제 개별주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제 섹터 전략을 감안했을 때 그 섹터 안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저는 뭐 실익 없는 손절 매도가 딱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진 않아요. 뭐 종목마다 편차는 분명히 좀 있겠지만 네. 지수가 이제 하단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코스피 지수 3100포인트 초반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종목들은 웬만큼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잘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매도는 사실 뭐 두 가지 전략을 놓고 기계적인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은 오히려 시장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면서 먼저 얻어맞은 종목이라면 조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짚어봤던 자이언트 스텝이 네. 또 오늘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좀 리뷰를 들어가 볼 텐데 자이언트 스텝 아직 유효한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빠져버리는 거는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어저께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눌림목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성장 섹터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뭐 조금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장 초반에 오전장에 거의 9%가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고점 기준으로 보면 뭐 9%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도 시장 분위기를 좀 타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일 장이 뭐 반등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내일 시장이 딱 살아나 버리면 오늘 올랐던 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저점을 만들고 반등 시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시장 분위기 살아났을 때 이 자이언트 스텝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사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93,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조금 못 미쳤어요. 9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는데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93,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성장성 보고 접근하실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두 가지 종목 리뷰해봤으니까 시청자님들 고민 상담까지 해결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717님께서 덕신하우징 네. 2,770원에 매수하셨고요. 11% 보유하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고 여쭙는데 건축용 철강제, 뭐 건설 요즘은 좀 돋보이지 않는 종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 분위기가 좀 안 좋기도 하고 안 사실 이 좋죠. 덕신하우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건설 기자재,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이지만 원래 이제 정치인 인맥 테마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7월 초에 이제 상당히 강하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아마 요때 매수가 좀 되셨던 것 같거든요. 좀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손절 매도를 좀 못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수연 아나운서 손절에 대한 얘기 질문해 주셨을 때 네. 제가 답변 드린 게 딱 요런 케이스예요. 이미 얻어맞았거든요. 네. 거래가 완전히 이제 죽어 있으면서 2,000원 초반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손절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정치 테마주들은 언제 또 어떤 이슈가 이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만 잡히고 모멘텀이 한번 딱 나오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최소한 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매도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버티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반등 목표치는 목표가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2,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짧게 그냥 뭐 손실을 좀 줄이고 손절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신하우징 조금 더 지켜보다가 손절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종목입니다. 3445님께서 동국제강 22,53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너무 내려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최근에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상반기 때 우리 왜 경기 민감주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철강, 건설, 조선,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러면서 온통 경기 민감주들만 급등을 했었거든요. 차트를 보면 뭐 2월 달부터 바닥에서 주가가 거의 한 서너 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바로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고 하반기 때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성장 섹터,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 친환경 섹터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국제강은 일단 제가 가격 전략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짜리가 종가 기준으로 깨졌을 때는 손절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손절선을 딱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덕신하우징과 마찬가지로 동국제강도 일단 18,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이 종목이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의 트렌드가 또다시 경기 민감주들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22,500원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박스권을 염두를 해두시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종목만 봐도 얼마나 시청자분들이 근심이 많으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장 빠진 대응 종목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요즘 같은 네.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거 당연하니까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매일경제TV와 통해서 전략 잘 짜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개편하고 나서 매일 한 종목씩만 또 소개를 해드리니까 네. 오늘의 종목 상당히 궁금해요. 네. 어떤 원샷 원킬 종목이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도 이제 딱 한 종목, 네. 지금 시장을 조금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원샷 월킬 종목 하나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77,300원에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이 뭐 익히 잘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네. 오딘이라는 기업이 워낙 히트를 치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NC소프트 리니지 버리고 난 오딘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재밌다라고 해요. 저는 네. 물론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딘을 해보진 못했는데 주변에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전언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오딘의 이제 흥행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5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게 거의 뭐 10만 6천 원 정도까지 거의 100% 가까이 단기간 안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놀라신 부분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실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실적이 왜 안 좋았냐면 오딘이 출시된 게 이제 6월 말이었기 때문에 오딘의 기대감 그리고 오딘의 성공 때문에 이제 실적이 불어나는 건 3분기 때부터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2분기 실적 시즌, 실적 모멘텀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이제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나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걸로 보면 되고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때 그리고 내년까지 얼마나 좀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오딘이 지금도 하루에 일 매출 평균적으로 한 25억에서 30억씩을 따박따박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때는 정말 강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이 오딘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어요.
네. 원래 이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을 이제 퍼블리싱한 회사고요. 요 게임을 이제 개발한 회사가 바로 라이온하트라는 회사인데 요 회사의 이제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지분을 더 추가를 하기 시작하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딘의 실적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내용도 완벽하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마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지금 시장에 좀 편안하게 공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7,3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만 원,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71,000원 정도로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 나왔는데 오늘 사실 크래프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뭐 네.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아까 뭐 그렇죠. 여기서 대만을 시작으로 뭐 오딘 해외 진출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크래프톤은 이제 인도 그 수많은 인구가 있는 인도 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네. 중국보다는 이제 좀 타국에 게임주들이 좀 진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매력적일지 그리고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를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인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게요. 네. 이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한 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그 크래프톤의 실적을 보면은 사실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거의 뭐 몇 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 다만 두 기업이 좀 비슷한 게 배틀그라운드와 오딘 이런 대규모 흥행작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해외 그쵸.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네. 중국에서 판호 발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어떤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인도라든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동남아권 중국을 제외한 이제 동남아권으로 이제 해외 퍼블리싱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크래프톤도 공모가가 워낙 좀 비싸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거의 공모가까지 왔잖아요. 네. 사실 50만 원 선이 이제 조금 아.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 네.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결국 주가에도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카카오 게임즈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은데. 네, 저는 중단기도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져요. 오늘은 네.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차피 게임주들이라는 게 오히려 시장이 좀 대안주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도 NC소프트라든지 뭐 크래프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해주세요. 네, 장이 좀 어려우니까 네. 오후 4시에 시장 얘기 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온라인 방송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